남편의 장례식도 아닌 시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며 병수 밟은 제게 남편이 던진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차가운 이혼 서류였습니다. 야, 너 10년 동안 똥기저귀 치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 꺼져줘야겠다. 하지만 그 인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고시원 박스 뒷면에 그린 낙서 한 장이 자기 전 재산보다 비싸질 거라는 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병실의 인공호흡기 소리가 멎었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왔던 그 규칙적인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5의 나이로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10년 전만 해도 통통했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부르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깊은 적막함만 느껴졌습니다. 10년. 제가 시어머니를 간병한 시간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시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말씀하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똥기저귀를 갈고 오전엔 욕창 치료하고 오후엔 물리치료 시켜드리고 밤엔 뒤척이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 강준식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신이 해야지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나는 돈 벌어야 돼. 당신이 집에 있잖아. 그게 남편의 논리였습니다. 간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들러서는 옳게 고생 많네라고만 하고 갔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바빠서요. 시집살이 하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저만 안 바쁜 사람처럼.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많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느낄 게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 준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응, 드디어 끝났어.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계획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시어머니 교우 관계가 넓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속되는 인사. 고개를 숙이고 다시 숙이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구부정해진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첫날 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저는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영정 앞에 국화꽃을 정돈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 쪽이었습니다. 미령아, 이제 곧 끝나. 장례 치르고 나면 바로 진행할게. 미령? 누구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준식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진짜 이혼할 거야? 그럼. 약속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정리하기로. 근데 위자료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 처리할게. 어차피 재산은 다 법인으로 돌려놨어. 3년 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재산?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래도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걸로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역시 오빠가 똑똑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림 그린다고 했잖아. 그거 팔린 적 있어?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취미 생활이랄 것도 없었지. 맨날 어머니만 돌봤으니까. 불쌍하긴 하네. 근데 그게 내 알바는 아니고. 당연하지.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게 정상입니까? 어머니 빈소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합니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10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양복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영수가. 왜요? 이거 받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뭔데요? 열어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그래. 우리 이제 못 살겠어.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참았지.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린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이 아니라 수준 차이야. 수준 차이? 그래. 당신은 그림이나 그리고 나는 사업가야. 수준이 안 맞아.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당신이 알았잖아요. 결혼 전부터. 알았지. 근데 그게 돈이 돼. 10년 동안 팔린 그림 하나도 없잖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지만 팔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그림 못 그렸잖아요.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건 당신 핑계고. 어차피 재능도 없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이야.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당신이랑은 안 맞아. 준식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줄 건데요? 5천만 원. 이 돈 받고 조용히 갈라서. 5천만 원? 10년을 살았는데 많이 주는 거야. 당신 별로 기여한 것도 없잖아. 집안일이랑 간병이 무슨 기여야? 제가 시어머니 10년 간병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해봤자 돈이 돼. 회사 매출에 기여한 거 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미령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전 김미령이에요. 무슨 일로? 준식 오빠 집 맞죠? 들어가도 돼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집 진짜 크네요. 역시 오빠.
평수가 얼마예요? 50평은 되죠? 누구냐고요? 아, 죄송해요. 전 오빠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네. 2년 됐어요. 오빠가 말 안 했나 봐요? 2년. 그러면 시어머니 간병 중에 만난 겁니다. 왜 여기 왔어요? 인사하러 왔죠. 곧 이혼하실 거잖아요. 제가 이 집 새 주인 될 거니까요. 뻔뻔했습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언니가 오빠를 못 잡아둔 거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의 남편 빼앗고 와서 이러는 게 잘못이죠. 빼앗은 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 좋아해서 온 거예요. 언니가 맨날 늙은 시어머니나 돌보니까 오빠가 외로웠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 인생은 유통기한 끝난 우유 같아요. 뭐라고요? 이미 쓸모 없어졌다는 거죠. 오빠한테는요. 거울 좀 보세요. 40대 후반에 늙어 보이고 맨날 똥기저귀나 치우고. 남자가 그런 여자 좋아할까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순간 미령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폭행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전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이 여자가. 저 가볼게요. 한 달 후면 여기 제 집이 되겠죠? 그때 봐요, 언니. 아, 그때는 언니 아니고 남이겠네요. 미령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식이 집에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영숙 씨, 이혼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하셔도 재판 이혼 가능합니다. 시간만 더 걸릴 뿐이죠.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요? 집은 법인 명의입니다. 영숙 씨 재산이 아니에요. 법인 명예? 네. 3년 전에 명의를 법인으로 돌렸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고요. 그럼 저는요? 위자료 5천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네. 영숙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10년 간병이 기여가 아니에요? 그건 가사 노동이지 재산 형성은 아니죠.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게 불리했습니다. 짐 싸세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준식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돈도 없는데요.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알아서 일이라도 해. 당신 나이면 식당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책, 그리고 그림 도구들.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넣는데 준식이 제 그림 도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것들도 가져가. 제 거예요.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어온 게. 쓰레기네. 붓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물감통도 발로 찼습니다. 물감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가져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 어차피 쓰레기야. 그림 따위로 돈 벌 생각 마. 당신한테 재능 같은 거 없어. 당신이 어떻게 현실을 봐. 10년 동안 그림 그렸는데 팔린 게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그게 답이야. 준식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붓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았던 어느 날의 일을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보이세요? 영수가. 네,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네. 내 지갑. 지갑요? 왜요?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서랍. 밑에. 있어.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뒤졌습니다. 서랍 맨 밑에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어머님, 이게 내 거. 가져. 제 거요? 안 돼요. 이건 어머님 용돈인데요. 내 그림. 그림 그려라. 제 그림이요? 내 그림은 보석이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넌 재능 있어. 어머님. 물감. 사라. 캠퍼스. 사라. 어머님, 이 돈은 어머님 드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 난 필요 없어. 어차피 이렇게 살 거. 너. 내가 써라. 어머님, 왜 이러세요? 눈물 나잖아요. 미안하다. 준식이가 너한테 못되게 구는 거 다 알아. 내가 짐이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거짓말 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힘든 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림 그려. 그게 너한테 유일한 자유니까. 어머님, 약속해. 포기 안 한다고. 네.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0만 원으로 물감을 샀습니다. 캔버스는 비싸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그렸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 기억이 고시원 방에서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9천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2천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밤에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2평.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샤워실도 공용이었습니다. 벽은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밤이면 외로웠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46. 이혼녀. 재산도 기술도 없는 중년 여자.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림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준식이 쓰레기라고 했던 그것들. 붓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붓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주신 물감으로 그렸던 붓입니다. 캔버스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쓴 박스였습니다. 박스를 펼쳤습니다. 뒷면이 깨끗했습니다. 여기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했던 그분. 시어머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 제가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모습. 욕창을 치료하는 모습.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감정이 붓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그림에 담겼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렸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림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제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학 동기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영수가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구나. 응, 힘들어. 카페에 앉아 그간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혼, 내연녀, 쓰레기 취급, 쫓겨난 것까지. 은주는 분노했습니다. 그게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한 사람한테.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해. 재산 형성 기여가 없대. 말도 안 돼.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요양보호사 한 달에 300만 원 받잖아. 10년이면 3억 6천이야. 근데 법은 그렇게 안 봐.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너 그림 그리잖아. 응. 근데 팔린 적 없어. 준식 말이 맞아. 재능 없나 봐. 무슨 소리야? 내 그림 진짜 좋던데. 나 대학 때 봤잖아. 그건 옛날 얘기고. 어제 뭐 그렸어? 고시원에서 그린 그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수가,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응. 진심이 느껴져. 10년의 아픔이 다 담겨 있어. 그래도, 이거 온라인에 올려봐. 온라인? 응. SNS나 그림 사이트에. 요즘 거기서 발굴되는 작가들 많아. 누가 내 그림을 봐? 모르지. 해봐야 알지. 잃을 것도 없잖아. 은주 말이 맞았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익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L. 제 이름 이영숙의 첫 글자였습니다. 그림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10년간의 돌봄. 사랑과 노동 사이. 박스에 그린 그림.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좋아요도 몇 개 안 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좋아요 15개. 이틀이 지났습니다. 좋아요 43개. 사흘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진짜 예술이다. 재료가 박스라는 게 더 감동적이에요. 일주일 후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2주 후 어느 미술 블로거가 제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익명 작가 L의 돌봄 노동 시리즈. 박스에 그린 그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어떤 캠퍼스보다 강력하다. 그 글이 퍼졌습니다. 팔로워가 5,000명, 1만 명,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주 후 해외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은주가 번역해줬습니다. 와, 영수가. 이거 프랑스 큐레이터래. 너 그림 보고 싶다는데? 진짜? 응. 노동과 사랑의 숭고함이 담긴 작품. 박스라는 재료가 오히려 작품의 진정성을 높인다고 썼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큐레이터 이름은 장마이너스 피에르였습니다. 파리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온라인 경매에 올리고 싶습니다. 유럽 컬렉터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 그림은 박스에 그린 건데요. 그게 더 좋습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비전통적 재료를 사용한 작품이 인기입니다. 당신의 스토리도 강력합니다. 스토리요? 10년간의 돌봄. 그게 예술이 됐다는 것. 이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경매였습니다. 시작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으로 경매를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50만 원, 500만 원.
최종 낙찰가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독일 컬렉터가 낙찰받았습니다. 500만 원?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그림이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박스에 그린 그림이.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팔렸어. 500만 원에. 진짜? 축하해, 영수가.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큐레이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영숙 씨.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작품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작품. 그림을 더 그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시어머니와의 10년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매. 낙찰가 800만 원. 세 번째 경매. 낙찰가 1,500만 원. 네 번째 경매. 낙찰가 2,200만 원. 다섯 번째 경매. 낙찰가 3천만 원.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림이 팔릴 때마다 화가 L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6개월 후, 제 그림은 평균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억, 4억, 6억. 이게 진짜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식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VVIP 실버타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박이야. 부유층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 한 명당 입주비 5억씩 받으면.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얼마죠? 50억입니다. 50억? 큰데요? 하지만 수익도 엄청날 겁니다. 입주자 100명만 채우면 500억 매출입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담보는요? 제 회사 건물이 있습니다. 감정가 60억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가치는 40억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식은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미령의 명품 가방, 고급차, 해외여행. 사치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빠, 이거 사줘. 에르메스 신상이래. 얼마야? 3천만 원. 그래, 사줄게. 실버타운 공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대표님, 자금이 모자랍니다. 공사비 못 드리면 중단해야 합니다. 더 대출받아. 이미 한도 초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회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식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가 L 아세요? 요즘 핫하던데. L? 누군데? 익명 화가요. 박스에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이 억대에 팔린대요. 억대? 박스에? 네. 돌봄 노동 그리는 사람인데 스토리가 있어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유럽에서 난리래요. 준식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봄 노동? 박스? 설마. 집에 와서 검색했습니다. 화가 L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영숙의 그림이었습니다. 붓터치, 색감, 구도. 영숙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숙이 그림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라고 했던 그 그림들이 억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내가 바보였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영숙을 내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화가 L의 정체를 알아내주세요. 빨리요. 익명 작가라 쉽지 않을 텐데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찾아주세요. 급합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L의 작업실 위치를 찾았습니다. 정말? 네. 서울 은평구에 있습니다.
작은 원룸인데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정체는? 그건 아직. 하지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탐정이 보낸 사진을 열었습니다.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실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 구석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습니다. 낡은 담요였습니다. 파란색 꽃무늬 담요. 준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담요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담요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늘 덮고 계셨던 그 담요. 설마.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깨 라인, 머리 모양, 앉은 자세. 영숙이야. 경악했습니다. 화가 에리 영숙이었습니다. 젠장, 젠장, 젠장.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내가 쓰레기라고 했던 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준식은 영숙을 찾아다녔습니다. 고시원 주소는 알아냈지만 영숙은 없었습니다.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영숙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식당에서 찾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준식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여기 짜장면 하나요? 목소리를 들은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숙? 당신 여기서 뭐 해? 보면 몰라요? 일하죠.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해? 구질구질하게.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식은 짜장면을 먹으며 계속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참, 그 그림들 어디 갔어? 그림? 당신이 그렸던 거. 박스에 그린 것들. 왜요? 준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나한테 팔면 안 될까? 팔다뇨? 응. 내가 좀 사고 싶어서. 갑자기요? 쓰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봤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없어요. 진짜? 네. 다 버렸어요. 당신 말대로 쓰레기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쳇, 그래. 정말 다 버렸어? 한 장도. 고물상에 팔았어요.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물상? 어디? 어느 고물상? 기억 안 나요. 그게 왜요? 왜 갑자기 제 그림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 그냥 혹시 후회될까 봐서. 후회요? 웃기시네요. 당신이 발로 차고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준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나가세요. 저 일해야 해요. 준식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영숙은 창문 너머로 준식을 봤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준식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공사는 중단됐고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강 대표,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해결됩니다. 고지 언제요? 벌써 6개월 넘었어요. 공사는 왜 중단됐어요? 자금 사정이 좀. 다음 달에는. 다음 달. 말도 안 돼. 당장 돌려줘요. 안 그러면 소송 걸겠어요.
제발 한 달만. 한 달. 벌써 몇 달째 그 소리예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소송 접수합니다. 투자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미령은 상황이 나빠지자 불안해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요즘 분위기 이상한데.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정말. 근데 오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살도 빠지고. 신경 쓰지 마.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식 씨, 연체 3개월째입니다.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투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말씀 지난달에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담보물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경매요? 안 돼요. 그 건물은 제 회사 본사인데요. 죄송하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경매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망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준식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대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화가 L의 신작을 전시회에 올리세요. 그럼 투자금 회수 유예해 드리겠습니다. L이요? 네. 요즘 L이 핫하잖아요. L의 그림을 전시하면 큰 화제가 될 겁니다. 우리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식은 영숙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 번호로. 영숙아, 제발 연락 좀 해줘. 할 얘기가 있어. 정말 급해.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숙아, 나 준식이야. 정말 급해.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답장이 없었습니다. 작업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젠장. 어떻게 하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준식의 회사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시작가 30억 원. 경매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식은 맨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건물은 제가 10년 동안 일해서 산 건물입니다. 30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2억, 35억.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40억, 43억.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45억. 더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5억 한 번, 두 번. 그때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46억. 준식은 그 여성을 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46억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47억. 다른 입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8억. 여성이 침착하게 응찰했습니다. 50억. 51억. 결국 여성이 낙찰받았습니다. 51억 원. 낙찰자는 L재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재단. 준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가 L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경매가 끝나고 준식은 그 여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실례지만 L재단이 뭡니까? 여성은 준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화가 L이 설립한 문화재단입니다. L을 아세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저 정말 급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저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여성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준식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엘 작가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은 이번 달까지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퇴거하세요라고요. 그게 무슨? 재단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퇴거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함입니다. 여성은 명함을 건네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준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함을 받습니다. 엘 재단 이영숙 이사장. 이영숙. 영숙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한복판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화가 엘 돌봄의 노동전. 그리고 정체 공개 파티. 초대장이 준식에게도 왔습니다. 발신인은 엘 재단. 초대장 뒷면에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식 씨, 꼭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숙. 준식은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잡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준식은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유명 인사들, 컬렉터들, 언론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스에 그린 그림들. 시어머니를 돌보는 영숙의 모습, 똥기저귀를 가는 손, 욕창을 치료하는 장면, 밤새 깨어있는 모습. 모든 그림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품 1번 새벽 4시 3억 원 판매 완료. 작품 5번 엄마의 손 5억 원 판매 완료. 작품 12번 마지막 밤 8억 원 판매 완료. 준식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억 단위 가격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전 세계가 궁금해했던 화가 엘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고시원 박스에 자신의 삶을 그렸던 화가 이영숙 작가님입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올린 모습. 화장도 정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준식은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영숙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그 여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가 이영숙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그렸던 그림들이 여러분께 사랑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왜 박스에 그렸냐고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캠퍼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쫓겨난 후 제가 가진 건 붓과 물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치자 여사님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맑으셨을 때 제게 100만 원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림은 보석이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100만 원으로 물감을 샀고 박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준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준식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영숙은 혼자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준식. 아, 전 남편분. 와주셨네요. 제 전시회 어때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엘이었어?
네. 놀라셨나요? 쓰레기라고 하신 그 그림들이 이렇게 됐어요. 영수가 우리 다시. 준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 망했어. 무슨 도움요?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고. 당신이 산 거 알아. 제발 다시 기회를 줘.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제 그림도 제 인생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오나요? 영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준식 씨. 보기 흉해요. 준식이 일어서지 않자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뭔데? 당신이 3년 전에 재산을 법인으로 빼돌리면서 신고 안 한 비자금 내역 있잖아요. 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국세청에 제보했어요. 지난주에. 뭐?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위자료 5천만 원? 그거 세금 추징금으로 다 나가고도 모자랄걸요. 제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까 추징금이 3억 정도 나올 거래요. 영수가. 제발. 취소해줘. 안 돼요. 법은 지켜야죠. 당신이 늘 하시던 말씀 아니에요? 법대로 하자고. 영수가. 그리고 회사 건물 낙찰받은 L재단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그 건물 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오늘로 종료입니다. 내일부터 퇴거하세요. 짐 정리할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영수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제가 고생한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똥기저귀 치우는 게 당연하고, 밤새 간병하는 게 당연하고, 제 꿈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미안해.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고생할 차례. 당신이 바닥부터 시작할 차례. 영수가. 안녕히 가세요, 강준식 씨. 그리고 미령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아, 이미 떠나셨죠? 준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령은 상황이 안 좋아지자 준식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준식이 경매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미령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미령아, 제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일어설게. 뭘 기다려? 오빠 이미 파산했잖아. 세무조사까지 받는다며? 그건 잠깐의 위기야. 곧 해결할 수 있어. 그건 오빠 생각이고.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 못 살아. 나도 내 인생 있어. 2년 동안 함께 했잖아. 힘들 때 함께 하는 게 사랑 아니야? 사랑? 오빠가 나한테 준 게 뭔데? 이제 돈도 없잖아. 명품도 못 사주잖아. 미령아. 안녕, 오빠. 잘 살아. 참, 그 명품 가방들은 내가 가져갈게. 내 거니까. 오빠가 나한테 선물한 거잖아. 미령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명품 가방 가득 든 캐리어를 끌고. 2년 동안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준식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계좌도 동결됐습니다. 고시텔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영숙이 살았던 것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 대표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미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미령아. 준식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준식을 못 본 척했습니다. 저기 백화점 들어가요, 사장님. 그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가방이요. 어제 본 그 샤넬 신상. 얼마짜리? 1,500만 원이요. 그래, 사주지. 우리 미령이 예쁜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사장님 최고. 역시 사장님이 최고예요. 전 남자친구는 파산하더니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심한 놈이네. 맞아요. 저는 사장님 같은 분이 좋아요. 미령은 노신사와 웃으며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식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준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령아, 나야. 준식이야. 하지만 미령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준식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광고판이었습니다. 영숙의 전시회 광고였습니다. 화가 이영숙 개인전 돌봄의 노동. 세계 순회전 시작. 사진 속 영숙은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영숙의 모습. 준식은 광고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준식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사랑도, 자존심도. 자업자득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미술관. 관장은 화가 이영숙이었습니다. 미술관은 특별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간병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미술관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봄은 힘듭니다. 하루도 쉴 수 없고 감사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술관 이름 치유는 시어머니 이름 치자에서 따왔습니다. 입구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그림은 보석이다 박치자 여사를 기리며. 미술관을 돌아다녔습니다. 방문객들이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림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 같아요. 그러시군요. 15년 동안 남편 간병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 그림 보니까 위로받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가님 고마워요. 이런 그림 그려줘서. 이런 미술관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 미술관이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낡은 지갑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보고 계시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주신 100만 원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큐레이터였습니다. 작가님, 뉴욕 모에메이에서 연락 왔어요. 전시 날짜 확정됐대요. 언제요? 내년 봄이요. 3개월간 개인전 열자고 하네요.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이에요. 뉴욕. 세계 최고의 무대.
할게요. 정말요? 좋아요. 준비 시작할게요. 참, 그리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연락 왔어요. 루브르요? 네. 당신 작품 한 점을 영구 소장하고 싶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새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캠퍼스였습니다. 최고급 캠퍼스.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맑았던 그날, 제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던 그 미소. 붓을 캠퍼스에 댔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님. 우리 함께 세계로 나가요. 에필로그. 5년 후. 치유미술관은 전국의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모두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베를린. 화가 이영숙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똥기저귀를 치우던 그 손. 박스에 그림을 그리던 고시원의 밤. 시어머니가 주신 100만 원.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준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무조사 이후 파산했고 지금은 어딘가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바닥이라는 선물을. 바닥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이영숙. 오늘도 저는 붓을 듭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림은 보석이다. 맞았습니다, 어머님. 제 그림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